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10쪽 11쪽에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중에서 올림이 없는 곱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0쪽에 있는 주사위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이네 학교에서 도서 자선 장터를 엽니다. 학생 231명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231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혜와 수일이가 나누고 있는 대화를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명당 3권씩 가져오기로 하자. 그러면 도서 자선 장터에 학생들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일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 수는 231명이고요. 한 명당 3권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쯤일지 어림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도 어림하기 활동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림하기를 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림하기는 첫 번째 어떤 값이 나올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한 값이 예상했던 값에 가까운 값인가,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구한 것인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림하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림하기로 몇 권쯤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231명이었거든요. 그렇죠? 231이면 어떤 수에 가까운가요? 그렇죠. 200에 가까운 수입니다. 200이요. 그런데 200명의 학생이 몇 권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아까 지혜가 얘기했지만 한 명당 3권씩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 곱하기 3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0 곱하기 3 어떻게 값을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는 0, 0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와 3의 값을 곱해서 여기에 이렇게 옮기면 600명가량의 책을 학생들이 가져오겠구나. 약 600권 보다 조금 더 많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값은 231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 600권 정도라고 우리가 어림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약 600권 또는 600권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어림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과정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231은 200에 가까우니까 200명씩 200명이 그렇죠. 200명이 3권씩 가져오면 600권이어서 600권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림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학생 수는 231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231에 가까운 200명, 그 200명이 각각 3권씩 가져오게 되면 600권이 되기 때문에 약 600권이 될 것이다. 600권이 약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어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일인의 학교에서 도서 자선 장터를 할 때 학생들이 가져오게 될 책의 수를요,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학생 수는 231명이고요. 그리고 각각 가져오게 되는 책의 수는 3권씩 이기 때문에 231 곱하기 3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이라는 수는 몇 자릿수예요? 그렇죠. 3자릿수죠. 1, 10, 100. 100의 자리까지 있는 3자릿수. 그렇죠? 3자릿수. 그리고 3이라는 수는 몇 자릿수입니까? 1의 자리만 있는 한 자릿수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3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인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수모형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주사위 2번에 수모형으로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수모형으로 231을 3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231이라는 숫자는 100의 자리가 2죠. 그렇기 때문에 100모형이 2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얼마예요? 10의 자리가 3이에요. 그래서 10모형이 3개씩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1의 자리가 얼마입니까? 1. 그렇기 때문에 1모형은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세 묶음이 놓여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모형으로 놓여져 있어요. 이때 100모형, 10모형, 1모형은 각각 몇 개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각각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모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모형은 각각의 묶음에 몇 개씩 있어요?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예요. 그러면 1모형의 개수를 구해본다면 1씩 3묶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씩 3묶음 곱셈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3. 그래서 이 값은 3이 되죠. 1모형은 3개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10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10모형 한 묶음에 몇 개씩 있나요? 하나, 둘, 셋. 바로 이렇게 3개씩 있습니다.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3씩 3묶음 이렇게 있죠. 3씩 3묶음 곱셈식으로는 3 곱하기 3이 됩니다. 3씩 3묶음이니까요. 값은 9가 되죠. 그래서 10모형은 9개가 있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모형은 몇 개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맞아요. 100모형은 한 묶음에 2개씩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개씩 있어요. 여기도 2개, 그리고 여기도 2개가 있습니다. 2씩 3묶음이 되죠. 그러면 곱셈식으로는 어떻게 돼요? 2씩 3묶음 2 곱하기 3 얼마요? 1은 2, 2, 4, 2, 3은 6. 그래서 100모형은 6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백모형이 있고요. 십모형이 있고요. 일모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수들을 모두 세어보았어요. 백모형 몇 개였습니까? 6개. 100의 자리 6이고요. 십모형 몇 개 있습니까? 9개. 10의 자리 9예요. 일모형 몇 개 있습니까? 3개. 1의 자리 3. 그러면 231 곱하기 3은 얼마인가요? 구했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693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231 곱하기 3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로 수모형을 통해서 구해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사위 2번의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11쪽에 있는 주사위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로셈 방법이에요. 가로셈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세로셈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1학기 때도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공부했잖아요. 지금 가로셈으로는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231 곱하기 3 이렇게 가로셈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셈으로 놓여져 있는 걸 세로셈으로 바꿀 때 어떻게 우리 바꿨었죠? 이 앞에 있는 곱해지는 수 231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곱하는 수를 쓰는데 그 전에 이 곱하기는 이 곱해지는 수가 100의 자리까지 있으면 그보다 왼쪽 아래에 이렇게 곱셈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곱하는 수 3은 1의 자리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가로선 이렇게 긋는다 했어요. 이때 선생님이 1학기 때도 아주 많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자릿수예요. 그죠? 이 자릿수를 잘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러면 1학기 때도 우리가 구했던 방법이 있죠. 그죠? 어디부터 구했었어요? 맞아요.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그러면 1의 자리,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잖아요.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이렇게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3이네요. 얼마죠? 3. 그쵸? 이 3이라는 값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1 곱하기 3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예요. 이렇게 곱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써있기로는 숫자는 3이지만 실제 나타내고 있는 수는 얼마예요? 3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써있는 것은 3으로 써있지만 30을 나타내죠. 그죠? 그러면 30 곱하기 3 얼마가 되죠? 3, 3은 9. 9를 쓰는데 10의 자리에 있는 값을 곱했기 때문에 9를 쓸 때도 바로 이 10의 자리 아래에다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3, 3은 9 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비어있는 칸은 무엇으로 채워요? 바로 0으로 채워준다라는 것도 우리 1학기 때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이 90이라는 수는 어떤 수들이 곱해진 거죠? 그렇죠. 바로 30 곱하기 3 이것이 90이라는 수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0의 자리예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써있기로는 2로 써있지만 실제 나타내는 수는 얼마입니까? 100의 자리에 있는 2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을 나타내죠. 그러면 200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2, 3은 6. 6인데 100의 자리에 있는 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바로 100의 자리 아래로 쭉 내려가서 6을 써줍니다. 오른쪽에 비어있는 칸들은
이렇게 0으로 채워줘요. 그러면 이 600이라는 수는 어떻게 구해진 수입니까? 바로 200 곱하기 3으로 구해진 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로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온 값들을 모두 더해 주겠습니다. 얼마가 되나요? 1의 자리 3 더하기 0 더하기 0은 3. 그리고 10의 자리요. 9 더하기 0은 9. 그리고 100의 자리요. 6. 그래서 구한 값은 바로 얼마예요? 69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모형을 통해서 구했던 값은 얼마였어요? 693. 같죠? 그렇죠. 이렇게 방법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값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요. 이 세로셈으로 했던 과정, 이 과정이요. 231 곱하기 3을 하고 1의 자리 3, 10의 자리 9, 90이죠? 그리고 100의 자리 6. 이렇게 해서 구하는 이 세로셈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로셈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접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1의 자리끼리 구한 값,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구한 값,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구한 값을 차례대로 구해서 모두 더하는 이 과정으로도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곱셈 값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썼죠.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곱합니다. 1 곱하기 3은 얼마예요? 3 쓰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합니다. 3, 3은 얼마일까요? 9. 9인데 10의 자리 값을 곱했기 때문에 10의 자리 아래에다가 이렇게 9를 써줘요. 그리고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하겠습니다. 2, 3은 6. 6인데 바로 100의 자리 값을 곱한 거기 때문에 100의 자리 아래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구한 값은 얼마입니까? 693.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값 693. 수모형으로 우리가 구했던 값 693. 어떤 방법으로 구하더라도 693이라는 값을,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해결하는 방법도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학 11쪽에 있는 주사위 4번, 주사위 5번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을 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해결한 후에 선생님과 함께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결해 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해결해 보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1쪽에서 주사위 4번 계산해 봅시다. 모두 4개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212 곱하기 3은 이렇게 세로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의 자리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3은 얼마요? 6. 1의 자리 아래에 자리값을 맞춰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1과 1의 자리에 있는 3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3 얼마예요? 3이죠. 이거는 10의 자리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100의 자리에 있는 2와 1의 자리에 있는 3을 곱해볼 수 있습니다. 2, 3은 6. 이거는 100의 자리 아래에 이렇게 써야지 맞겠죠. 그럼 값은 얼마입니까? 63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423 곱하기 얼마요? 2. 네,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 1의 자리끼리 곱해줘요. 3 곱하기 2입니다. 3, 2는 얼마요? 6.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예요. 2 곱하기 2네요. 2, 2는 4. 그렇죠? 100의 자리 4입니다. 1의 자리는 2예요. 4단에서 찾을 수 있겠죠? 4, 1은 4, 4, 2, 8. 100의 자리 자릿수를 잘 맞춰서 8을 씁니다. 그럼 값은 얼마예요? 846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46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101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101 곱하기 5. 예. 1의 자리 1의 자리끼리 곱해줘요. 1 곱하기 5입니다. 1, 5, 5가 되겠고요. 네, 10의 자리 0이네요. 0 곱하기 5예요. 0과 어떤 수 곱하면 모두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의 자리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의 자리 1이에요. 1 곱하기 5는 1, 5, 5. 그래서 100의 자리 아래에는 5가 쓰여집니다. 그럼 값은 얼마예요? 505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05요. 네.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344 곱하기 2는 얼마일까요? 1의 자리끼리 곱합니다. 4 곱하기 2요. 4, 2, 8. 1의 자리에 써주고요. 그리고 또 10의 자리 4, 1의 자리 2, 4, 2, 8. 여기도 8이네요. 10의 자리 8 써주고요. 100의 자리는 3입니다. 3 곱하기 2가 되겠죠? 3, 1은 3, 3, 2, 6. 이건 100의 자리 아래에다가 6을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688. 값은 68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사위 4번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았어요. 이번엔 주사위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5번은 문장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탁구공이 한 상자에 121개씩 들어 있습니다. 한 상자에 121개요. 지금 이 안에 121개가 들어있대요. 한 상자에요. 그런데 네 상자에 들어있는 탁구공이 모두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이게 한 상자가 아니었네요. 모두 몇 상자냐? 121개 들어있고요. 여기도 121개 들어있고요. 여기도 121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4상자요. 121개씩 4묶음. 121개씩 4묶음. 바로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21 곱하기 4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 1의 자리끼리 곱해요. 1 곱하기 4는 4. 10의 자리와 1의 자리요. 2 곱하기 4는 8. 그리고 100의 자리 1 곱하기 4는 1, 4, 4. 여기 자릿수를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값은 484가 됩니다. 식을 써볼게요. 121
1개씩 네 묶음이기 때문에 121 곱하기 4는 값이 얼마였냐? 484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수학 10쪽 11쪽에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 6쪽부터 7쪽까지 해결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